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멀쩡하던 여론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고, 또 얼마 전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파문이 터져나왔을 때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무려 15%나 폭락하는 등 여론조사가 출렁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좌파 정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절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투표를 안 하면 몰라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답은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론조사에 일일이 응답하기 피곤한데, 지지하는 정당의 인기가 떨어지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부분과 전화를 피하지 않고 제대로 응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피하지 않고 제대로 응답을 한다는 것은 응답률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기가 보수 지지층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수 지지층이 하루아침에 좌파 지지로 돌아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로 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응답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표본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과소 표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소 표집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가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의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부산 연제구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희정 전 장관이 지금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에서 경선에서 승리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좌파 진영의 후보로 지금 좌파 단일화 후보로 나서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김희정 전 장관이 38.7% 노정현 후보가 47.6%, 부산에서 모두들 깜짝 놀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보니까 500명 전체 대상 500명 가운데 진보가 147명, 중도가 171명, 보수가 128명, 모름이 57명 이렇게 표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부산 내 다른 지역을 보면 진보가 많아도 122명이었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연제 같은 경우는 진보가 14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많게는 192명이 잡혀 있었는데 연제는 128명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표본 자체가 연제에는 진보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연제에 특별히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연제구가 무슨 공장지대에서 노조가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또 과거 총선에서 보면 단 한 차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뿐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주당이나 진보 당원들이 많다고 보기는 힘든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수가 과소 표집되다 보니 3선에 도전하는 전직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진보당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진보당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여론조사 결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을 비교해 본 결과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으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았다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조선일보와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을의 경우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불과했는데,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포을에서 득표율은 49%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은 46%였는데 실제 득표율도 47%였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이죠. 인천 계양을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는 37%였으나 실제 득표율은 44%였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는 44%가 찍었다고 대답했으나 실제로는 55%를 득표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는 45%였는데 실제 득표는 54%였습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숨는 현상은 확실하게 관찰된다.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 게 아니라 진보 정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진보층 지지자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비율이 보수 34.8%, 진보 26.4%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9%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3월 26일에서 28일, 그러니까 한 달 뒤죠. 한 달 뒤 조사에서는 보수가 31%, 아까 2월 조사에서는 34.8%였습니다. 지금 한 달 뒤에는 31%로 줄었고, 진보는 2월 조사에서는 26.4%였는데 한 달 뒤 조사에서는 29.9%로 늘어났습니다. 2월 말 보수와 진보의 격차가 8.4%포인트에서 3월 말에는 1.1%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이죠. 특히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보수 진영의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올 때는 방송도 보기 싫고 뉴스도 보기 싫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여론조사 전화는 더더욱 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보수 정당이 정신 차리라고 긴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을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경우에는 투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질 텐데 라는 마음으로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샤이 보수는 평소에 보수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투표장에 가서는 보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인데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은 이들 가운데 아예 투표장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손을 잡아 끌고서라도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분들도 투표장까지 가서 좌파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투표장으로만 많이 나가면 이깁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여론조사인데 색다른 방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PMI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기존 전화 면접 여론조사와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조사는 양대 정당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를 활용한 조사는 설문 참여자가 5분, 6분 정도 계속 통화하면서 질문에 답변해야 되죠.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면 시간을 내서 응답하기가 사실상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로 낮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져서 업무중인 직장인들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웹 조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여 시간이 짧고 응답자가 편한 시간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답률 상승과 무당청 유권자의 참여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서 이루어진 한경 PMI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은 무려 49.1%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 전화 면접의 경우 보통 응답률이 9%, 17%대였고 ARS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 남짓이고 많아야 7%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웹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무려 49.1%였다면 엄청난 응답률인 것입니다. 응답률이 높을수록 과소 표집, 과다 표집이 없어지면서 비교적 정확한 여론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웹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실시한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9.8%로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34%를 5.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윤 후보가 전 후보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처음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K스탯 리서치가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의 의뢰로 무슨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27%, 전 후보는 43%였습니다. 전 후보가 무려 16%포인트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률,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9.4%였습니다. 그런데 한경의 여론조사는 49.1%였죠. 9.4%의 응답률과 49.1%의 응답률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 중 어느 쪽 결과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갑과 경기도 성남 분당 을에서도 1%포인트 미만의 격차를 보여온 다른 여론조사와는 달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0.2%,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34.5%로 나타나서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이 응답을 피하는 경향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처럼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건 등 이제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됐죠. 반면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대출 사기 파동, 그리고 현대차 사장 출신인 화성을 공영훈 후보의 20대 아들 30억 편법 증여,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오늘 또 터져나온 것이 공익제보자의 현대차 엔진 결함,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가 현대차 사장할 때 얘기입니다.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지금 악재들이 연달아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제1의 목표로 창당한 조국혁신당 또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의 수십억 원대 정관예우 수입료 수입, 그리고 다단계 업체 피의자 변론, 이에 대한 조국 대표의 제 식구 감사 안기, 그리고 조국 본인의 웅동학원 헌남 약속 위반, 이런 여러 가지 조국의 트레이드 마크인 내로남불이 터져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 양당 모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쯤이면 숨어있던 보수 지지층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무슨 일이 벌어지건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리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지면 절대로 안 되는 선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